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느새 엿새를 맞았습니다. 어제 열린 양국의 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오늘은 다른 도시에서 교전이 이어지며 군사 간 전쟁이 민간 지역으로까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제 수도 키예프로에 이 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는 전해드렸었는데 사실상 이 수도에서의 큰 교전은 피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애꿎은 다른 지역에서 계속 피해가 또 속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수도 키예프 점령에는 실패를 한 건데요. CNN 등 외신은 당초 키예프를 함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센 저항을 펼치고 있어 러시아군이 키예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때때로 수도 함락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푸틴은 즉각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러시아군은 키예프 외에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제2도시인 하리코프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 하리코프 시내에서는 어제 오늘 연달은 교전이 일어나면서 시내 아파트가 흔들리는 등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인구 140만 명의 하리코프 곳곳에 폭발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이 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안톤 헤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며 이 끔찍한 장면을 전 세계가 봐야 한다고 영상물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수도가 점령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모양새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 또 노인들에 대한 어떤 우려 아니겠습니까? 피해요. 이들에 대한 지원, 보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도가 없이 일단은 이 대다수가 이 대피소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이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한인 교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아프거나 수술한 사람을 비롯해서 이 산모들까지도 모두 대피소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는 이 숨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며 이 식료품과 의약품과 관련한 이 국제적 구호 지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1차 협상이 결렬이 되고 이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폴란드에서는 국경을 넘어오는 이 피난민들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인도 등에서도 현재 이 구호를 약속하면서 의약품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또 이른바 이 동슬라브족이라고 불리며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나 다름없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도 이 자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에서는 자국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빠르게 번지면서 나흘간 각지에서 6천 명 가까운 시민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가 좀 잘 전달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좀 하루빨리 이런 피해가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고요. 어제 이제 미국 뉴욕주에서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뉴욕으로 그치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방역 조처 해제가 이제 속속 이뤄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요 주를 중심으로 교내 방역 조처가 속속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예. 뉴욕주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워싱턴과 오레곤주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겠다고 잇따라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들 세 개 주 주지사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서 다음 달 11일부터 의무화를 해제할 것을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주처럼 최근까지도 방역 조처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연달아서 방역 조처를 없애기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해당 주들에서는 무조건 이제 마스크를 다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일부 주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한 차례 더 유보하기로 했는데요. 예. 어제 뉴욕주와 같이 주정부 차원의 의무화는 끝났지만 카운티나 시 차원의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데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건복지센터가 나서 이 방역 조치 시행을 한 차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정부가 나서서 이 방역 조치 해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도 이런 완화 기류를 쉽게 꺾기는 어려울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다소 이른감이 있는 방역 조치 해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 이제 뭐 우리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인데 지금 세계 이동통신 전시회가 스페인에서 열려서 화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지상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결성의 촉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MWC 2022는 나흘간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이동통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네. 올해는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사물 인터넷, 또 인공지능 등 모바일 분야 신기술의 흐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이동통신의 신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2020년에는 코로나로 한 차례 취소가 되고 지난해에도 연기가 돼서 무려 3년 만에 제대로 개막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155개국에서 1,500곳이 넘는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국내 기업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실정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의 제품 모두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제품은 우리가 이루 말하지 않아도 그 제품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었는데요. 예. 이번 대회 참가 기업에는 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또 KT와 LG U+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 기업 모두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신기술을 직접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또 SK와 LG 등도 가상현실 기기, 이른바 VR을 비롯해서 도시망공 모빌리티와 AI 반도체 등과 관련한 신제품 등을 세계 고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통신 기술만은 세계 어디서도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을 다시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